돈이 없어서 김장을 못할 정도의 어떤 그런 가난도 겪어봤고 나처럼 골고루 다 갖춘 사람이 어디 있니? 그래서 이제 갑자기 가장이 된 거죠. 네. 가장이 돼서 이렇게 보니까 결국 내가 어려웠을 때. 안녕하세요. 마인드파워 스페셜리스트 주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청담 캔디 언니로 굉장히 유명하시죠. 부의 인사이트라는 책을 쓰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영향을 주셨었는데요. 함석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옆에서 10년 이상 지켜봐 오면서 정말 어떻게 변화하신지를 봤었기 때문에 굉장히 멘탈이 강력하세요. 그래서 잠재의식 활용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표님께서는 어떤 것들을 활용하셨는지 우리 마인드파워 채널 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그것을 원하는가 안 원하는가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내가 부자가 왜 되려고 하는지 맹목적으로 돈을 쫓는 건지 어떤 목적으로 내가 부자가 되려 하는 거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단순히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살고 그렇다고 해서 행복하고 직결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우리나라 사람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너무 열심히 하죠. 그렇지만 한 만큼 나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그거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의 공식이 있잖아요. 어떻게 돼서 저 사람들은 부자가 됐을까? 나도 저 사람들처럼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저 사람 되고 나는 안 됐을까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죠.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었고 시작 자체가 제로. 어떻게 보면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내가 강릉 태생이지만 강릉에서 그때 다 가난했어요. 돈이 없어서 김장을 못할 정도의 어떤 그런 가난도 겪어봤고 근데 그게 다른 친구들하고 저는 뭐가 달랐냐, 내가 돈을 왜 내가 부자가 되어야겠냐 이런 거는 불편함을 느꼈다는 거죠. 주변을 탁 보니 가까운 친척들이 너무 잘 사는 거야. 네. 과일을 싸놓고 사는 거야. 그 귀한 과일을 먹는 거 항상 넘쳐나고.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나도 그러고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이제 환경에서 내가 느끼게 된 거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못 살았어요. 잘 사는 사람을 보면 질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나도 잘 살아야 되겠다 라고 동기부여를 받으신 거네요. 그런 계기는 있었죠. 아버지가 23살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갑자기 돌아가시고 엄마는 폐혈증으로 갑자기 이제 좀 아프시고 네. 동생들은 어렸고 그래서 이제 갑자기 가장이 된 거죠. 네. 가장이 돼서 이렇게 보니까 결국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어디 가서 단돈 1,000원 하나를 빌릴 수가 있는가. 그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돈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가장이 되고 나니까 그전에는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사람이 바뀐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게 23살이었거든요. 네. 그 시절에 정말 맨땅에 헤딩한 거죠. 나는 꼭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이게 명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열악한 조건이나 그런 거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강릉에서 사업을 하고 500만 원 갖고 왔는데 막 억대를 버는 거예요. 돈을 세는 기계가 있었으면 세야 할 정도로. 그때는 신용카드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그런 시절에 다 현금을 썼잖아요. 네. 또 그 맛이 있어요. 현금을 딱 갖고 봉지에 넣어갖고 들어가는 맛도 있어.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머니 특강에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돈이 이렇게 계속 돈을 만지면 돈과 편안해진다. 맞아요. 그리고 돈을 향기를 맡고 또 돈을 계속 감촉을 느끼잖아요. 네. 그러면 계속 풍요로운 마인드셋이 생기고 아주 돈과 친해지거든요. 근데 그렇죠. 자연스럽게 대표님은 그렇게 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네. 그 풍요로움을 느끼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다 계좌이체고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그걸 느끼기 때문에 더 점점 친해지고 그 풍요로움과 더 같이 직결됐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번 이렇게 성공을 해봤잖아요. 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하겠어? 이미 이거에 대한 공식을 내가 익혔잖아. 네. 시골에서 온 사람도
정말 나이도 27살인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1년 만에 이런 걸 이룰 수가 있구나 된 거지. 그러니까 자기 신뢰가 생긴 거야. 그때부터. 아, 나는 할 수 있구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 자신감은 타인이 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나를 믿지 못하면 절대 어떤 일 한 발짝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늘 새로운 사업을 계속 하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SNS에서 인플루언서로 일하는 것도 제가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에도 왜 그것을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가 있었는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똑같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년 전에 제가 인스타를 할 때 네. 12,000인이었을 때 네. 연말까지 10만을 할 거야 라고 내가 딱 벽에 갖다 붙인 게 10월 30일이래요. 10월 4니까 1년 한 3개월 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벽에다 적어놓고 화장실에 적어놓고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11월 1일 날 컨텐츠를 딱 찍었어요. 자고 나니까 1000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촉이 딱 생기잖아요. 그때부터 되는 거네 하니 물 들어왔네 하니까 자신감을 갖고 컨텐츠 제작을 더 하는 거예요. 더 몰입할 수 있으셔요. 더 몰입을 하는 네. 거죠. SNS를 해나가는 것도 하나하나를 하면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자기 확신이 생기는 거죠. 순간은 들을 때 저 사람 참 허무맹랑한 소리야. 황당하다. 어쩌다가 22만이 된 걸 갖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는 어쩌다고 생각하는 게 수많은 연습, 네. 수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해보지 뭐. 이렇게 딱 목표가 명확하게 쓰는 거야. 저는 사실 대표님이랑 10년 이상 알면서 저는 대표님의 나이를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이는 정말 인지가 안 될 정도로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그런 도전 정신 자체가 원래부터 있으셨는지 아니면 원래 나는 타고난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그 아버님을 제가 아버지를 잘 만났다. 학교에서 내놓은 사람이었단 말이야. 선생님이 차서 제발 좀 막 이럴 정도였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은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저를 지적한 적이 없어요. 와, 진짜 현명하신 분이에요. 무한 신뢰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제가 볼 때는 부모가 자녀한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는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원래. 뭐 야단을 맞아도 허하고 공부를 못해도 뭐 창피하고 그런 게 없어. 남자애들 만나면 얘 나처럼 골고루 다 갖춘 사람이 어디 있니? 그러면 이래 나보고 그런다고. 가만히 듣고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꾸 예쁘다 그러니까 진짜 예뻐 보이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스스로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생각들을 늘 하고 늘 그래요. 그 힘든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그 마인드는 어떤 거세요? 기필코 다시 일어나야겠다는 신념. 나는 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해결점이 아이디어로 들어오시나요? 이렇게 딱 문제를 맞닥뜨릴 때 딱 벽을 만나잖아요. 네. 근데 벽이 계속 뚫어지면서 저 벽을 기필코 뚫을 거라는 계속 생각하면 뭐라 그래? 문이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기필코 이것을 이겨낼 거야. 이 현실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이걸 계속 제가 스스로에게 그런 거를 이제 주입을 하는 거죠. 정말 티끌만한 어떤 가능성만 있으면 나는 해낼 수가 있을 거야. 왜? 땡큐 한마디만 알고 내가 외국을 갔었잖아. 지금 내가 어떤 게 어렵다 해도 그거보다 어렵겠네. 그 과거의 그 기억의 성공 기억들을 대표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끌어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교육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했던 기억을 굉장히 크게 생각해서요. 다른 자기가 성공 기억을 잘 못 끌어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기필코 해낼 거야. 해야만 돼. 이 상태 빈손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이게 굉장히 강력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도 뭘 하나를 꽂히면 24시간 그걸 생각.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내가 이제 그 유튜브도 하고 인스타도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게 늘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늘 반응이 있는 게 그럼 이게 어떻게 돼? 정말 자는 동안에도 생각할 정도로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보는 뉴스, 내가 보는 책, 모든 것은 그걸로 세팅이 돼 있어. 그런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누가 이길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지금까지만으로도 엄청난 인사이트가 됐는데요. 그 대표님께서 오래전에 저희 수업을 들으셨어요. 거의 조상님급이신데 그 초반에 대표님과 인연이 되어서 그때 오셔서 제가 참 놀랐던 건
대표님께서 그 수업을 들으면 바로바로 그날 아침부터 실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년 내내 한 번 들으면 그냥 계속 쭉 직진 1년 내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대표님의 나이를 떠나서 와, 저분은 굉장한 몰입력이 있으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대표님 마인드 파워 수업 듣고 어떤 부분이 좀 강력하게 적용이 되셨었나요? 제가 이제 놀랬던 게 사실은 뭐 살면서 마인드라는 거를 뭐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내 스스로가 마인드가 최강이라고 그렇죠. 생각해서 그걸 왜 돈 주고 배워야 돼? 맞아. 맞아. 그렇게 본능적으로 살아오셨었는데.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가장 내가 꽂혔던 게 뭐냐면 자기 애가 없었구나. 나를 먼저 생각하는 자기 중심, 자기 애가 부족한 사람이요. 이걸 내가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명함에다가 썼잖아요.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정말로 좋다. 나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걸 딱 박아버렸어. 내가 주는 명함을 받는 사람들도 딱 뒤로 보면 의외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게 부족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깨달았던 거죠. 근데 결국은 뭐냐.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코 남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한 거예요. 내가 남을 사랑했다고 하지만 내가 없는 거지. 그러면 그거는 겉으로 봐기엔 나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는 나를 우선 두는 삶. 자식이 있어도. 그래서 더 몸도 건강해지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마인드 교육에서 가장 좋았던 거는 그거고 또 의도적으로 어떤 감사함을 늘 생활 속에서 갖기는 쉽지 않은데 우리가 그 감사일기를 통해서 3년을 제가 감사일기를 썼거든요. 사실은 이 감사일기도 한 줄을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감사일기 책을 선물로 줬는데 다시 돌려줬어요. 감사일기 노트입니다. 맞아요.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거 이따가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원래 긍정적인 사람인데 그 감사라는 걸 억지로 끌어내면서 굉장히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된 거야. 매사를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눈이 생긴 거죠. 그런 식으로 자기가 그 마인드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너무 놀라운 그런 일이 많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